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사태 주요 가담자들의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형을 구형할지, 또 윤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경국 신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결심 공판 관련 소식 시시각각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 신규혜 기자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오전 재판은 9시 반쯤 시작해서 11시 50분쯤 끝났고요. 오후 재판은 1시 40분에 시작해서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 증거 조사와 법리 주장이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이번에도 부정선거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검증을 요구하는 이들을 음모론자로 몰아가며 의혹을 축소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게 계엄의 한 동기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변론이 시작될 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이 위법하고 또 집행 자체도 잘못됐고 형사소송법상 재판 관할도 어겼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특검법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변론했는데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입법이 된 데다가 재판 중개 규정 때문에 증인들이 여론의 압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짧게 직접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가 계엄의 이유와 관련해 중복되는 변론을 빼달라고 요청하자 겹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짧게 발언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오후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짧은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재판부는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 오후 5시까지는 변론을 마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때부터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 그리고 구형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상황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쯤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형이 이루어지고 나면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 그리고 각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재판부가 선고 기일까지 지정하고 나면 내란 재판 변론은 모두 마무리되게 됩니다. 내란 재판 이제 오늘 결심 공판이 끝나고 나면 선고만 남겨두게 되는 상황인데 재판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네, 오늘 결심 끝나면 선고만 남겨두는데요. 지기현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다음 달 그러니까 2월 안에 선고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초에 중앙지법 정기 인사가 예정이 돼 있고 이에 따라 다음 달 말쯤이면 판사들이 실제로 이동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전에 선고할 거로 예상이 되는 건데요. 만약에 선고 전에 인사 이동이 나서 재판부 구성에 변동이 생기면 앞서 진행된 재판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선고가 자연스럽게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결심이 나흘가량 늦어지긴 했지만 아직 재판부에 2월 안에 선고하겠다는 방침은 변화가 없는 거로 보이고요. 다만 만에 하나 오늘 또다시 변론을 마치지 못한다면 다음 달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데에 일정 부분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특검이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 사형과 무기징역 그리고 무기금고뿐입니다. YTN 취재 결과 특검은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에 따라서 결국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인데 특검은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난 8일 이른바 구형량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수사기간이 끝나서 특검을 떠났던 특검보들은 물론이고 원대 복귀했던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한데 모여서 6시간가량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당시 한쪽으로 의견이 쏠리지 않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면서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검은 이후에 공소유지팀과 함께 별도의 추가 회의도 진행하기도 했는데 특검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그리고 구형 전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서는 구형량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정상을 참작하거나 구형량을 낮춰줄 만한 사정은 없다는 목소리들이 잇따라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특검의 구형에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히며 반박할지, 최우진 수레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신규 기자가 예측해보겠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지난해 탄핵 심판 때는 물론 지난달 열린 체포방해 혐의 사건 최후 진술까지 직접 작성해서 준비했던 거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재판 결심 공판을 위해서도 직접 수십 쪽의 최후 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에 해당한다는 증식을 깨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는 당시 민주당의 입법 폭거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놓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할 거로 보이고요. 또 폭동이라는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질서 유지를 위한 소수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다고 주장할 거로 보입니다. 과거의 계엄과는 다른 경고성,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주장을 배척하면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는데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결심 공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론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후에 특검이 어떤 형을 구형할지 그리고 어떤 판단 이유를 밝힐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